안녕하세요. 눈부신 감동입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 자동차 전문 기자 소피 라크루아입니다. 2024년 여름,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유럽 전역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들이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작년 모델은 멀쩡했는데 올해 모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기술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철학 속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전기차 전문 기자 소피 라크루아입니다. 15년간 자동차 업계를 취재해오면서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거대한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중국 브랜드들의 부스였어요. 젠웨이와 하이룬, 두 브랜드의 부스는 마치 하이테크 궁전 같았습니다. 젠웨이 부스에서 만난 마케팅 디렉터 왕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우리는 한국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중국산 배터리로 전환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이룬의 기술 임원 장밍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CTL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충전 속도도 기존보다 30% 빨라졌죠. 현장에서 직접 본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진짜 기술 독립을 이뤄낸 거라고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결국 조립만 잘하는 나라였구나. 핵심 기술력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전기차, 마침내 기술 독립 선언이었어요.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한 중국 브랜드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동료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독일 아우토 빌트의 기자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피 말이 맞아. 이제 아시아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구나. 앞으로는 중국 기술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저는 몇 달 후 벌어질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리옹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며칠간 이 이야기로 여러 기사를 연재했어요. 중국 브랜드들의 기술 혁신과 독립성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름, 유럽 전역을 덮친 폭염은 100년 만에 기록적인 수준이었어요. 프랑스 남부는 연일 45도를 넘나들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4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더위 뉴스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6월 말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독일 아우토반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다는 제보였습니다. 베를린의 동료 기자 마르쿠스가 급히 연락해왔어요. 소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이룬과 젠웨이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연달아 고장나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기자 카를로스가 보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내 중심가에 멈춰 선 전기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올해 출시된 중국 브랜드 차량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패턴이었습니다. 기온이 오를 때마다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장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의 긴급 출동 건수는 평소의 5배로 뛰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렌터카 회사 직원 마누엘과 통화했을 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년 모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들여온 차량들만 자꾸 멈춰 선다니까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택시 기사 피에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2023년형 제뇌이는 여름 내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꾼 2024년형은 더운 날이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저는 급히 유럽 각국의 자동차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연방교통청, 프랑스 교통부, 스페인 산업부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2023년 모델과 2024년 모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브랜드는 같은데 연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유명한 기술 유튜버 토마스 슈미트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뮌헨에서 자동차 채널을 운영하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똑같은 제뇌이 모델 2대를 구입했어요. 하나는 2023년형, 다른 하나는 2024년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실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45도로 설정된 대형 열 챔버에서 두 차량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2023년형에는 캐나다 SA 에너지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2024년형에는 중국 CTL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SA 에너지 배터리를 장착한 2023년형은 4시간이 넘도록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에어컨도 정상 작동했고 모든 전자 시스템이 문제 없었어요. 토마스가 말했죠. 온도 센서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고 냉각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CTL 배터리의 2024년형은 30분 만에 모든 전원이 꺼졌습니다. 에어컨이 먼저 멈췄고 이어서 계기판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토마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네요. 저는 즉시 토마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가 흔쾌히 협조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그가 보내온 상세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SA 에너지 배터리는 온도 관리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어요. 셀 단위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3단계 냉각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CTL 배터리는 기본적인 온도 센서만 있을 뿐이었죠. 유럽 각국의 통계 자료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별로 분류해서 말이에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SA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의 고온 고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CTL 배터리 차량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고장률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정비소 사장 라몬과 통화했을 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SA 배터리는 분해해보면 내부 구조가 정말 복잡합니다. 온도 제어를 위한 장치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CTL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더라고요. 독일 함부르크의 전기차 전문 정비사 클라우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SA 배터리는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단계별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CTL은 기본 기능은 뛰어나지만 극한 상황 대응력이 부족해 보여요.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중국 브랜드들도 SA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자체 개발한 CTL 배터리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성능은 뛰어났지만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던 거죠. 이론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스페인 발렌시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뇌의 2024년형을 몰고 있던 카를로스를 만났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산 2023년형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 모델로 바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는 지난주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발렌시아의 또 다른 운전자 마리아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 조작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비소에서 확인해보니 배터리 과열 때문이라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포르투갈 리스본이었어요. 현지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는 페드로와 만났습니다. 그는 회사의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정말 이상한 패턴이에요. 작년까지는 고장 신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페드로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전체 고장 건수가 12건이었는데 올해는 6월 한 달 만에 89건이 발생했어요. 모두 고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80%가 몰려 있습니다. 리스본의 택시 기사 조앙도 만났어요. 그는 15년간 택시를 몰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뇌의 2023년형을 샀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동료가 올해 같은 브랜드 신형을 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는 전기차 전문 정비사 한스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간 자동차 정비 일을 해온 전문가였어요. SA 에너지 배터리를 분해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온도 센서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고 냉각 시스템도 3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스가 실제 배터리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SA 배터리는 각 셀마다 개별 온도 센서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1차로 팬이 작동하고 2차로 액체 냉각이 시작되고 3차로 출력을 제한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반면 CTL 배터리는 달랐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훌륭해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충전 속도도 빨라요. 하지만 극한 상황 대응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온도 센서 개수도 적고 냉각 시스템도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의 전기차 동호회 회장 미셸과도 인터뷰했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 올해 중국 브랜드 신형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성능에 만족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난 대학 교수 루카는 더욱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순간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어요. 2023년 모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2024년 모델에서는 고온 환경에서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문제는 배터리 제조사의 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토론토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터리 연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토론토 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리사 정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15년간 배터리 안전성 연구에 몰두해온 전문가였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능 수치만으로는 배터리 기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리사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죠. 그녀가 보여준 연구 자료는 정말 방대했어요. 저희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모든 극한 환경을 연구해왔습니다. 리사 교수가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프리카의 50도, 사막부터 시베리아의 영하 40도까지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그녀가 보여준 실험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거대한 온도 조절 챔버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이 배터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로 극지방부터 적도까지 모든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단기적인 스펙 경쟁에만 집중해요. 충전 속도를 몇 분 단축하고 주행거리를 몇 킬로미터 늘리는 데만 신경 쓰죠. 리사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장기적인 신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연구실 벽에 걸린 슬로건을 가리켰습니다. 안전이 먼저, 성능은 그 다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리사 교수는 SA 에너지의 기술 철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관점이에요. 배터리가 차량에 장착되어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죠. 실제로 SA 에너지의 연구 개발 과정을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신제품 개발에 보통 5년이 걸려요. 처음 3년은 기본 성능 개발, 나머지 2년은 극한 환경 테스트에만 집중합니다. 성급하게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유럽의 폭염 사태도 예상했어요. 리사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반면 CTL 배터리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기본 성능은 정말 뛰어나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충전도 빨라요. 하지만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객관적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직접 본 배터리 테스트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수백 번의 충방전을 반복하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용화됩니다. 토론토에서의 3일간 취재를 통해 확실해진 건 하나였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신뢰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유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각국 정부와 언론이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교통부 장관 올라프 한센의 기자회견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SA 에너지 배터리가 없었다면 이번 여름 유럽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각국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덴마크와 스웨덴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덴마크 환경부 장관 라스 요한센이 말했죠. 우리는 그동안 성능만 보고 기술을 평가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봄 밀라노 모터쇼 이후 제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말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정 기사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유럽을 구한 기술은 북미에 있었다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기사에는 제가 직접 취재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유럽 각지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 독일 유튜버의 실험 결과, 오스트리아 정비사의 기술 분석,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난 리사 정 교수의 설명까지 말이죠. SA 에너지의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강조했어요. 15년간 축적된 안전성 노하우와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댓글에는 용기 있는 사과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해해 주었어요. 프랑스의 주요 자동차 매거진들도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르 피가로의 자동차 전문 기자 장 피에르가 쓴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놓친 진짜 기술력이었거든요. 독일의 아우토 빌트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성능 vs 안전성. 무엇이 진짜 기술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 기사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배터리 기술 평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콰트로루오테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왜 겉모습에만 속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책임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의 모토르 매거진도 동참했어요. 진정한 기술력이란 무엇인가라는 특집을 통해 SA 에너지의 연구 철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장기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 각국의 자동차 구매 패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SA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CTL 배터리 차량들의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편견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언론계의 변화는 곧 자동차 산업계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독일의 BMW였어요. 8월 말 BMW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BMW 기술 담당 이사 마르쿠스 쇼에프가 발표했어요. 저희는 내년부터 모든 전기차 모델에 SA 에너지 배터리를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BMW의 이런 결정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르쿠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여름 사태를 통해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제규어도 곧바로 따라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CEO 티에리 볼로레가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고객의 신뢰가 생명입니다. SA 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볼보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볼보 CEO 짐 로안이 예테보리 본사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볼보의 DNA는 안전입니다. SA 에너지의 철학이 우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볼보는 향후 5년간 SA 에너지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포르쉐의 결정이었습니다. 포르쉐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에서도 SA 에너지를 선택한 것이죠. 포르쉐 개발 담당 이사 미하엘 슈타이너가 설명했어요. 고성능 차량일수록 극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킷에서의 고속 주행이나 사막에서의 장거리 드라이빙까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SA 에너지만이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9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사 정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성능과 속도도 분명 중요합니다. 리사 교수가 수천 명의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강력해도 신뢰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스펙이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신뢰성이 승리합니다. 콘퍼런스에서 만난 테슬라의 엔지니어 데이비드 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번 유럽 사태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그룹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르노 CEO 루카 데 메오가 파리에서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배터리 선택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였다면 이제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나요? 가 되었어요. 저도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전기차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들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능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시장 직원 파트릭이 말했어요. 요즘 고객들은 정말 똑똑해졌어요. SA 에너지 배터리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까지 물어보거든요. 이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업계 전체에 확산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저는 다시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개인적인 성찰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토론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의 급박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기술 개발에 임하는 그들의 철학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 정 교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떠세요, 소피?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들여가며 기술을 개발하는 건가요? 리사 교수가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급하게 만든 기술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10년,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토론토 시내의 전기차 충전소를 둘러봤어요. 현지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차량이 SA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충전소에서 만난 현지 운전자 마이클이 말했어요. 저는 5년째 이 차를 몰고 있어요.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캐나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 사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몇 년 사용해보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녁에 리사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유럽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왕도가 없거든요. 충분한 시간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성급하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건전한 경쟁은 기술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리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경쟁의 기준이 잘못되어서는 안 돼요. 성능만 강조하는 경쟁이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토론토 대학의 공개 강연에 참석했어요. 리사 교수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무의미해요. 환경과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술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닌가요? 리사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때로는 더 빨라요. 문제없이 한 번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빠르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멈춰 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밀라노 모터쇼에서 느꼈던 확신, 여름 폭염 사태의 충격, 유럽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진정한 기술의 의미까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 라크로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숫자로만 판단해왔습니다. 몇 초 빠른 충전, 몇 킬로미터 긴 주행거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술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철학 속에 있습니다. 당장의 화려함보다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신뢰성이 더 중요해요. 이번 일을 통해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겸손하게, 오직 진실만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찾아가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